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 건 정보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청와대를 움직인다.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더더욱 그렇죠. 우리 정보로 정책을 판단하지. 또 우리 정보로 인사 검증하잖아. 보석 신청하신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몸이 안 좋으셔. 네, 걱정돼요. 좀 방송 잘 듣고 계신가요? 아직 방송을 끄지 않고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또 우리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가 트위터에 박진희님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 내 정보경찰의 역할은 축소되어 왔지만 이들이 그간 관행적으로 생산해왔던 인사검증 정보와 정책 정보는 정부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려면 실제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일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인사를 추천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보고가 들어와야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정보라는 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인데 네. 이거를 원래는 국정원이 많이 물어왔잖아요. 국정원 국내 정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 정보 보고에 굉장히 기대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렸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예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이제 뭐 물론 제가 뭐 연구란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취재한 내용만 누적된 거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경찰이 정책 첩보라는 걸 쓰거든요. 정책 첩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범죄 첩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 첩보가 한 4가지가 있어요. 오. 정책 첩보. 그다음에 상황 자료. 그러니까 상황 자료는 계속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속보성으로 네네. 어디 집회가 있는데 보고. 어디 갈등이 있는데 그 네. 상황을 계속 보고하는 거. 발생 1보, 보고. 2보, 3보 이런 식으로 네네. 상황 자료. 그다음에 정책 첩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민심의 동향, 각계각층의 여론 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고. 범죄. 범죄 첩보는 말 그대로 범죄 음. 네,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저희는 사실 전 그랬어요. 경찰 출입할 때만 해도 정보관들은 당연히 경찰 소속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범죄 첩보가 주된 건 줄 알았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범죄 첩보를 막 입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겠지. 근데 제가 이 문건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의 말도 듣고 또 정보관들의 말을 들어봐도 범죄 첩보는 정말 일부분 극소수예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제일 주된 거는 정책 첩보라는 거예요. 민심 경찰이 상황 자료하고. 근데 저는 이 정책 첩보가 아무리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보국 본청에서 SRI라고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할 정보의 테마를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정보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봐. 아니면은 경찰이 이걸 왜 하냐 근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건 실제 문건에 나왔던 거예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뭐 좌파, 우파의 선거 전략을 분석해. 뭐 대비책을 내놔. 그걸 왜 이런 경찰이 왜 걸 하냐? 뿌리면은 이게 지방청 그리고 일선서까지 쫙 퍼져요. 3,000명의 정보가 일사불란하게. 예. 쫙. 야 근데 그거 되게 진짜 무서운 건데. 좀 무섭다. 그래서- 왜냐하면 3,000명이 같은 정보를 쫙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각 지역마다 쫙 뿌리 네.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건 진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정보관들이 하신 말씀인데 정책 첩보는 용비어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다 결국엔- 좋게 써줄 네, 수밖에 그 없지.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철저하게 정권의 현 정권의 편이니까. 편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옛날에 어. KBS가 4대강 리포트 할 때 네. 4대강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요 이 인터뷰 따오라고 막 시켜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구해가지고 그 자전거 아무도 좋다고 술래라고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리포트 킬 시켰잖아요 옛날에.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런 맞아요. 거네 똑같은 주제는 거네. 이미 주고. 정해놓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야, 진짜 뭔가 약간 그러니까 동료 같다. 약간 다 닮은 그 적폐가 다 닮았어. 적폐는 그렇게 되는 거야. 적폐 성격이 닮은 것 같아. 서로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럼 사실은 거짓된 정보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책을 추진하는데 냉정하게 정보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정보는 모르겠는데 그런 첩보가 아니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성질상. 정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첩보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정권에 잘 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한겨레 보도 나왔지만 정치 첩보 중에 그것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만든 정책 첩보였는데 대통령에게 그 야구 시구를 추천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정무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 그걸 경찰이 해? 그게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왜? 아니 경찰 이거 왜 해? 치안을 위한 조직인데 경찰은 혹시 경찰한테 이거를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경찰한테 물어봤는데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 결국 거기도. 네, 그래서 이건 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보도 같은 계기가 있어서 이거를 없애줘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직론을 봤을 때 되게 우리가 이만큼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일단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 경찰과 외부 조직 간의 관계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경찰 내에서도 이 정보 출신들이 과거에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보 라인을 탄 사람들은 엘리트 경찰. 맞아. 너는 그쵸. 얼마큼 한 번씩 거쳐야 그죠. 되고. 국장이라도 같은 국장 아니야. 과장이라도 같은 과장 아니야. 정보 경찰과 그 이해 네. 경찰이었죠. 그러니까 경찰은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에 경찰은 네. 심지어. 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직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의 출세 욕심 있고 하면 거기에 가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연결되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뭐 정보도 하니까 이게 일종의 뭐 복합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힘이 너무 비대해진 거죠. 네. 그 정보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책 첩보를 왜 쓰냐? 그러니까 편향된 거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면서 정책에 반대되는 그런 첩보를 올리면 찍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키지 마.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뭐 반정부 페이퍼를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저희 최근의 일만 놓고 봐도 박근혜 탄핵 때 그 청와대만 몰랐잖아요. 탄핵된다는 거를. 맞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안 될 거라고만 올리니까. 그렇지. 딱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정책 판단에 오히려 눈을 가린다는 거지. 그쵸. 경찰 정책 첩보는. 야 조선 시대랑 똑같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정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정책 첩보에 의존하고 너무- 있는 모습이 일부분 이렇게 정황이 나오거든요. 한겨레 지금도. 보도도 따끔했지만 네.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청와대도 이번 정권도 뭔가 좀 대책을 빨리 좀 고민을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한테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오규정 기자가 여기 뽐뿌 여기 댓글 읽어주세요. 네. 뽐뿌에서 재용이 악계님이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얼마나 해댔길래 저걸 다 지워 증거인멸해야 할 만큼 미친 듯이 민간인 사찰하고 도청, 감청 많이 했나 보네요. 네, 다음도. 됐어요. 엠팍에서 막덤스님이 저거 규정상 원래 해야 하는 일이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막스랑 아담 스미스를 합치신 분이라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 사찰 내용도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따르면 뭔가 이제 정책이나 뭔가 약간 고위급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수도 있는데 민간인 사찰에도 사용이 됐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경찰의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방식이 사실 뭐 기자랑 크게 다르지 않게 저인망식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조직이 엄청 많으니까 이 정도 소위 말하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 중에 경찰만큼 큰 곳이 없거든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쪽수로 밀어붙여서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뭐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민간인 사찰이란 그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경찰의 정보 수집 방식이란 걸 고려해봤을 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보 수집하는 것 중에 아마도 뭐 이슈가 되는 사회 인사 뭐 이런 게 타겟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이라고 봐야죠. 예, 예. 정보관님 말씀 들어보면 노조라든지 전교조 특히 공무원 노조 이렇게 반정부적인 성향의 노조에 대해서는 계속 동향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또 야당 정치인도 꼭 국회의원급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여성과의 치정설 이런 거가 있다고 보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방의원이 모 여성과 추문이 있다. 뭐 다 썰이에요, 근데 약간 이것도 예, 그런 식의 민간 사찰은 이미 확인된 것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근데 요 댓글 좀 재용이 악계님이 네. 막 얼마나 해댔길래 지웠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안 정보의 수집, 배포, 작성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거 조항이 정보 활동에. 근데 치안 정보 개념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범위도. 수집했다는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근데 해오면 칭찬해주죠. 거기서도 그렇죠, 예. 똑같이. 일 잘하는 사람인 거고. 경기가 모호하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찜찜한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일괄적으로 그냥 지울 수밖에 없지 근데 않았을까. 궁금한 게 경찰은 이게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네네네. 근데 내가 물어온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왜 필요한 정보고 이게 무슨 어떻게 어떤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첩보를 수집해서 본청에 올리면은 거기 정보 이과에서 분석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보고서를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만큼 재료가 막 와 있잖아. 그 재료 가지고 편집해 쓰는 거야. 전국에서 쫙 올라온 그쵸. 정보들을. 그리고 직접 뿌리기도 하고 주제를 줘서. 근데 이 보고서에 데스크네 데스크. 그렇죠. 네, 편집부. 실무진이죠. 네. 어. 근데 요 보고서에 뭐 A 정보관이 쓴 마포서 A 정보관이 쓴 첩보가 반영이 됐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점수가 가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야. 점수가 점수가. 실제로. 리포트가 점수- 나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 요 그렇지. 보고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그걸 또 본인한테 또 알려주나 봐요. 또. 그렇죠. 네, 정보가 점수가 오니까 이번 네. 거 좋았어. 뭐 이렇게. 네, 반영이 되는 거 아니까 스스로. 재밌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정보관들이. 그런 그 그리고 자기 또 그 데스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올리고. 이왕이면 물어오려 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위에서 이제 청에서는 야 어디 뭐 누구가 올리는 게 괜찮던데 뭐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래서 본청이 요걸 수집해서 이제 경찰청장한테도 가고 어. 당연히 그다음에 청와대로도 가는데 청와대 국정상황실, 뭐 민정비서관실 또는 뭐 국토부 공무원의 비위 내용이면 관련 동향이면 국토부에 써줄 때도 최장. 있어요. 네, 부처로도. 그럼 그러니까 부처에서 되게 고마워하겠네요. 다 싸주는 거죠. 아니, 고마워하는 동시에 그 책 부처의 잡히는 거지. 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은 정보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네,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김태우 맞아요. 특감 반원을 대감. 대감님이었고 장관을 독대했던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보관들도 이런 걸 쓰니까 그 부처의 동향을 쓰니까 공공기관장의 평가를. 다음에 헬로 마이 러브님께서 이런 행위를 법으로 막도록 입법해야 함. 아님 공공기관 모든 컴퓨터 삭제 못하도록 하던가. 아님 중앙전산실의 모든 컴퓨터 사용 내용 백업토록 만들어야 함. 그래야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근절될 것임. 3건 분립기관마다 독립적 중앙전산실에 모든 공직 관련 컴퓨터 작업 내용 자동 백업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정보 수집은 그래 해라 이거야. 대신에 니네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다 기록으로 남겨라. 그쵸. 이런 말씀이세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맞아요. 우리가 진짜 그동안 정보경찰이 생산한 문건이 뭔지 모르죠. 이걸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경찰 개혁위에서 사실은 권고안 중에 그게 있어요. 정보 문건을 일괄적으로 열람은 파기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네, 말라. 뭐 선별해서 공공기록물로 관리해라고 권고를 했어요. 또 정보 이력지를 도입해라.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보고됐고 결제됐는지. 그렇지. 이거를 다 했는데 문제는 둘 다 정보국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거를 해주는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확 약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언제든 그렇죠. 입맛에 맞게 우리가 그렇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보라는 쪽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투명해졌다고 해도 뭐 어떤 곳에서는 뭔가 이제 정말 그렇죠. 블랙옵스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 사실 너무 악용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네.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우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 뭔가 네. 믿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경시청이 있는데 거기도 정보국이 따로 없어요. 정보국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다만 그러면 집회 같은 거 정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비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리고 또 수사국이 있으면 수사국에 네. 범죄처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능별로 정보 네.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든 정보를 그러면서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정책 정보만을 위해 네, 정책첩보라고 하는 좀 기이한 정보를 생산하는 음. 이런 조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개혁 위원분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국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범죄 정보, 범죄 첩보 같은 거는 수사과나 오케이. 형사과에서 그렇죠. 다 하는 필요하지. 거고 네. 사실 경비국에서도 그렇죠. 그 집행하지. 집회 정보나 이런 걸 다 네네. 수집하거든요. 동양인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뭐 어떤 식으로 행진할 건지 뭐 이런 거 다 파악하니까 굳이 정보국이 정보국 있음으로 해서 네. 조직 안에서도 위화감이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네, 경찰대 뭐 1등부터 10등이 다 정보국 지원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청장 역대 청장이나 고위직은 다 정보경찰이고 또 하나 청와대 파견도 상당수가 정보경찰이에요. 네네네. 네, 청와대 요구하는 게 그 역할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네, 네, 그거는. 네. 앞으로는 좀 경찰 스스로도 좀 매섭지만 아프지만 이런 거 한번 개혁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취재해본 분위기는 절대 안 돼. 스스로 정보국을 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왜죠? 스스로 만든 문건에도 있는데 자기네 경찰 조직의 위상을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 건 정보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청와대를 움직인다.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더더욱 그렇죠. 홍성희 기자가 아니라 위험한 발언 그만하시고요. 아 근데 경찰이 진짜-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우리 정보로 정책을 판단하지. 또 우리 정보로 인사 검증하잖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얘를 일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 우리 정보를 판단하지. 느낌이 경찰 굉장히 조직 센- 안에 언론. 소위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이제 지역 근무를 하잖아요. 그 지역 근무를 하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기 있는 지역이 이제 포항 한 인구 5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갔더니 이제 모 선배가 말하길 야 지역에서 이제 완전 외지인이니까 아무것도 그치, 모르니까 다 필요 없고 정보 경찰 한 명만 제대로 사겨 놓으면 네가 소위 말하는 이제 허들을 지역 취재하는데 허들을 뛰어넘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언을 이제 해주신 거죠. 진짜 갔는데 그분은 그 포항이랑 50만 도시에 이제 한 5년 정도 정보 경찰 해오신 분이 정말 온갖 걸 다 알아요. 빠삭해요. 네. 그냥 그 역사부터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모르는 일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름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모르는 일이 없겠다라는 거를 딱 느껴지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의 뭐 그 이야기들까지만 이렇게 툭툭툭툭 해놓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진짜. 놀라워. 네.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게 너무 그 막 한계에 시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하시더라고. 정보 경찰. 그러니까 뭐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할 때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크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보팀 그리고 네. 청와대 특감반 그리고 네. 경찰 정보국이 다 같은 일을 했네요 지금까지. 주목한 정보의 성격은 좀 달랐죠. 네. 조금씩 이렇게 누구는 주목한 비위고 누구는 뭐 민심 동향이고 조금 다르지만 정보 뭐 기관이. 일종의 경쟁을 시킨 거의 그럴 성격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 경쟁을 신. 뭐가 좋은지 뭐 비슷한 면에서 들어본 게 이제 보석 신청하신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 그 걱정돼요. 좀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보고 보는 걸 그렇게 즐겨 했대요. 올라오는 정보 보고 보는 거를 정말로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봐도 즐겁긴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온갖 찌라시를 것들이 계속 오니까. 받아보니까. 근데 진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많은 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제일 정수로 뭐 그치. 많으면 2장 아니면 진짜 1장에 그렇겠지. 완전 정리된 건데 이거에 누가 많이 각 정보 기관 것 중에 한 장 안에 누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번 정부와 끈이 많이 닿아 있다 이거를 나누는 척도여서 그거를 더 넣으려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우리 홍성희 기자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본인에 대한 얘기네요. 네, 다음에서 카오스님께서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을 이제서야 이 정도로 국민이 자극이나 받겠냐? KBS 너희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 건 아니지? 다 없어진 자료 가지고 뭘 어쩌라고. 홍성희 기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좀 뒤늦게 한 거 아니죠? 말이 되는 소리죠.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카오스님께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밝혀져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홍성희 기자 사실 그 전에 삼성 노조와의 사건부터 이걸 쭉 팔로우 해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경찰은 그때는 뭐 주요 타겟은 아니었죠. 아, 그때는 삼성이 뭐 당연히 주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대에. 궁금증이 좀 뒤늦게 생긴 게 문제였다. 일찍 궁금증을 가지셨어야 돼. 아니 검찰이 어떻게 하러 열심히 취재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 일 안 하고 놀잖아? 욕을 안 먹어요. 왜냐? 일을 안 하니까 욕을 안 먹어. 근데 이제 그때는 삼성이 타겟이었고 그렇죠. 삼성과 경찰이 타겟이었죠. 그 둘과의 유착을. 근데 사실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 한 분야에 30년에 천착한 분은 이 삼성을 놀라긴 했어. 사실 놀라긴 했어요. 놀라긴 말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급이
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부긴 하지만 엄청 고위 간부는 소위 말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 노조가 과장. 노조계 파괴에 관여한 그 김모 경정. 네, 김모 경정이 참 그 김모 경정이 이제 급이 경정인데 무궁화 3개. 근데 사실 엄청 높은 그치. 그런 건 아닌데 막 삼성이랑 뭘 딜하고.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 경찰이 힘이 세다 그 분야에 계속 온갖 것들을 들어오는 사람이 힘이 세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이런 증거물들을 다 보니까 놀랐어. 새삼 대단하다 이 생각을 어떤 걸 했었던 보고 거죠. 제일 놀랐어요? 그런 문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 김모 전 경정님 그 압수수색 때 문자에 뭐 노조 고위 관계자가 노조 쪽에서 누구누구를 면회하고 싶다. 면회. 노조가 예, 자기 노조 동지를- 관계자가 자기 동지를 뭐 그렇겠죠. 네, 예. 네, 네. 누구누구를 면회하고 싶다고 부탁을 한 문자가 있었고 경찰한테 그 김모 경정한테. 김경정한테. 예. 그다음에 얼마 시일이 지나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뭐 특별 면회까지 시켜줬는지 모르나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의 고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약간 네. 브로커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를 네. 봐주고 정보를 또 취합하고 그렇죠. 이걸 네. 여기다 또 갖다 바치고 그렇죠. 저기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거예요. 부지런한 분이네요. 그렇게 어. 나쁜 짓도 부지런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본인은 점수 얌얌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자, 다음에 짧은 인연님께서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 문란이 이 사건에 왜 대체 언론은 조용한가? 그리고 네이버의 SLDJ 땡땡땡님이 역시 네이버 다음에는 메인에도 뜨고 댓글도 엄청 달렸는데 네이버에는 꽁꽁 잘도 숨겨놨네 하셨어요. 실제로 이 기사 네이버엔 별로 봤어요. 노출이 잘안 네이버 돼요. 안 나왔어. 아예 거의. 그 모바일 첫 화면에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이 없어. 정도면 근데 올라갈 감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당연히 올라갈 거면 그 다음에서도 엄청 댓글이 많았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반응이 많았는데 네이버에는 없는 기사가 돼버렸어. 그럼 네이버 담당자를 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한번 초대해 볼 수 있는 나오겠냐? 나오겠냐? 이런 것도 그 짧은 인연님 말도 대체 우리 타사가 왜 이걸 안 받냐 이런 말씀 타사가 받았나요 이거? 일부 받았어요. 일부. 네, 다행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잖아요. 수사권 조정이랑.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경찰 개혁 이슈는 좀 뒤에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물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네요. 인벤에서요 클럽드 클럽 님이- 배드지. 네 클럽헤드님이 뭐 수사권 하셨습니다. 네, 다음도 이런 데가 있나요? 개드립 좀넷. 아 그래요? 개드립 안 가세요? 개드립에서 디코이님이 이 병신 새끼들은 수사권 습득하려는 의지라도 있는 거냐라고 네,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권을 좀 그러니까 이따위로 해놓고 다시 뭔 생각해봐야 수사권을 되는 달라는 거 거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분들한테 조금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네가 수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수사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요걸 저 정보경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 우리 수사권 조정에 걸림돌이 되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는 걔네가 더 잘 나가고 그렇죠. 네. 빡칠 것 같은데. 네. 수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험한 꼴도 많이 보시고 그럼요. 실제로 굉장히 발로 많이 뛰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정보 경찰들의 이런 민간인 사찰이나 삼성과의 유착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도 검찰 때문에 제대로 이거를 빛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제 많은 대다수의 오히려 이 수사하는 경찰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죠. 대부분의 네. 경찰분들이 오히려 수사권 관련해서 피해를 받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댓글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보세요. 루리앱. 루리앱의 페르메스님께서 경찰 쓰레기 조직인 거 맞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물타기 좀 하지 말자. 그러는 검찰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양쪽 다 수사권 줘서 경쟁 붙이는 거 말고 답 없다니까. 서로 견제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부터 사실 뭐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는 게 효율적이냐. 몰라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말 검찰이 깨끗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검찰도 분명히 당연하지. 거기도 범죄정보과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고 했지만 기능도 바뀌고 했지만 분명히 이런 문건들을 범정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건 아무도 지금 캐비넷. 지금 보지 못한 거죠. 그걸. 쫙해서 왜냐하면은 영장 청구권이 검찰한테 있으니까. 그죠. 그게 영원히 제일 큰- 검찰의 제일 큰 캐비넷 건 검찰이 힘이죠. 만든 문건은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우리 옥 기자부터.
저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 그 기자들도 약간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보관들의 그 기자들의 모습이 좀 겹치면서 비슷한 일을 하죠. 비슷한 사실 일을 하고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일부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출입처 가서 그 각 기관에 출입하는 그 정보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관들이 또 그 되게 꼰대 적폐 기자들처럼 막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선물도 받고 막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서로를 좀 반면교사 삼아갖고 네,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 기자님? 뭐 경찰의 캐치프라이즈가 항상 매번 정권은 바뀌어도 항상 대부분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개혁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좀 제시하는 걸 생각해서 내부에서부터 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경찰이 계속 힘이 센 게 맞는 건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겠냐? 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들어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볼 수도 있지 그럼 않을까요? 이번에는 경찰판 댓글 읽어주는 경찰들을 그러니까. 만드는 걸로. 만들겠냐? 안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대안을 염두에 두고 취재하냐 이런 의문도 사실 들긴 해요. 내 맞아요. 스스로. 맞아요. 근데 근데 우리 늘 그럼에도 고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정책 첩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동향, 민심의 반응은 사실 언론을 보고 그다음에 SNS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무슨 경찰 시켜가지고 입수한 페이퍼로 민심이 이렇구나 파악하는 시대 아니다. 몇 명 만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봤자 사실. 네. 꼭 대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인사검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개혁위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사혁신처랑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떼내라. 그리고 또 복무정문 같은 것도 국무총리실에서 해라. 그러니까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의존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네요 진짜로. 또 홍성희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왜 웃어? 아 작가님. 그거 알아? 뭐? KBS에 빈 스튜디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상한 방송 녹음하는 애들이 있대. 진짜? 혹시 그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신출 귀모라기가 홍길동 뺨친다는데 방송에 할 말 있을 땐 어떻게 한담? 방송 관련 의견 있으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이 건축의 상징 김기아 기자가 직접 답댓글도 들어드려요. 방송 이대로 끄시려고요?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대놓고 연기를 이제 막 요구했네. 시켜야지, 그냥. 진짜. 시키면 하니까 막